네, 그럼 미국이 이 조선의 핵무기 개발과 배치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의 핵무기에 대항해서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은 이것은 조선의 핵무장과 조선의 핵전쟁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사실상의 핵 보유국지위를 조선에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게 되면 남한과 일본에서 북핵에 대항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대만 역시 이 핵무장 국가인 중국에 대항해서 핵무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동에서 이란이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장도 자극하게 돼서 결국은 핵이 확산됨으로써 미국의 핵 독점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의 핵무기 또 조선의 핵무장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여기에 대항하는 남한의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둘째는 일본이 이 비핵화 노선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어떠한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주둔할 수 없습니다. 남한에 만약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이는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 일본, 대만, 괌 등의 동아시아를 겨냥하는 전술핵 배치를 자극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술핵 전쟁이 결국은 전략핵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 전술핵 배치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유럽에 이미 전술핵이 배치된 조건에서 동아시아까지도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유럽은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술핵 전쟁을 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되면 이러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전술핵 전쟁이 어, 두 개의 전략 핵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거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는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게 군사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남한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조선의 요격 미사일이죠. 지대공이나 지대함이 되겠죠. 잠수함이나 핵을 장착한 비행기, 전폭기나 이러한 전투기, 폭격기를 유격하는 이러한 유격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 공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전술핵 미사일이나 폭격기나 전투함 발사,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경우에는 아직 북의 영해 밖이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비행기가 조선을 아직 침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에게 요격당할 염려 없이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한 영토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남한의 미사일 기지나 공군 기지에서 전술핵을 배치하면 조선이 이 전술핵 전쟁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전술핵 저장 장소와 전술핵 배치 장소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으로 하여금 전술핵 전쟁을 유발하는 이러한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B-52 전략 폭격기는 항속거리가 9,000마일이므로 미국 본토죠. 괌이나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에서도 논스톱으로 날아와서 TNT 150킬로톤입니다. 150킬로톤이면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거의 10배 정도 되겠죠. 이러한 폭발력을 지니는 수소폭탄을 시속 550마일이죠. 음속에 좀 떨어지는 속도로 1500마일, 약 2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20개까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 폭격기 한 대에서 20개의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은 더 그 심각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24개의 발사관이 있었지만 핵 군축으로 현재 20개의 발사관으로 감축됐고 하나의 발사관에는 475킬로톤, 엄청납니다. 준 수소폭탄급에 달하죠. 이러한 트라이던트 2D5 미사일을 8발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잠수함에서 160발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B-52 폭격기 한 대는 20발, 그다음 핵 잠수함은 160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두 개 요격할 수 없는 장소, 먼 거리에서 발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전술 핵 무기를 한국 내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넷째는 전술 핵은 공멸전이 아니라 제한 전쟁에 사용되는데, 그래서 미국과 조선이 제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제한 전쟁은 미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공격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재래식 무기가 파괴력이 적기 때문에 전술 핵 무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래식 무기로 전술 핵 무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 전술 핵을 한국에, 그렇죠?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전술 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핵 공격보다는 수도권을 겨냥으로 방사포나 미사일을 공격을 해서 1차 공격을 전술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감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핵전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래식 전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최근에 미국이 정책을 바꿔서 전술핵 배치로 돌아갈 가능성, 그죠? 전술핵 배치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은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려면 조선의 핵 폐기 이전이라도 미국은 조선과 핵 동결과 군축, 통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는 조선과 핵 군축을 한다는 것은 조선을 사실상 핵 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일본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바로 이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 적지만 만약에 조선의 핵무기를 인정해서 군축 협상으로 간다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될 이러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경우에 따라서 그죠? 나토의 무기로 러시아의 영토 깊숙이 사용한다면 러시아는 전술 핵을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대치에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전술 핵 무기를 대만 전쟁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해서 주일 미군 비라든가 이러한 괌에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술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동아시아에서 전술 핵을 배치할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동아시아에서 전술 핵을 배치할 수 있는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죠. 일본은 비핵화 노선 때문에 전술핵 배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비핵화 노선을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조선의 핵무장으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파타에 난 셈터고 북의 핵무장에 대항해서 남한의 독자적인 핵무장이죠. 이거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남한 독자적인 핵무장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죠. 이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고 실제로 핵무장에 반대하는 남한의 보수 정치인들도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핵무기는 전술핵 무기의 경우에도 사실은 군사적 판단보다도 안보 심리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남한의 전술핵 무기 배치가 아까 살펴본 대로 군사적으로 불필요하고 불이익하더라도 미국이 남한에 대한 핵 우산이죠. 이 핵 우산 정책을 확실히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안보 확신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전술 핵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미미하지만 남한 내 전술핵 배치는 조선의 전술핵 공격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 밖에서 전술핵 사용보다도 군사적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미는 조선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사전 탐지를 통한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가까운 거리죠. 서울과 이 북이죠. 김무장대와는 되게 가까운 건 개성에서 발사를 한다면 서울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는 1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미사일도 고체 연료를 장착하기 때문에 5분 정도 거리랍니다. 이러한 두 개의 발사 준비 정도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미사일 속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북의 공격을 와해시키는 한국과 미국의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전술핵 공격을 받은 후에 보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남한 내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을 경우는 조선은 선제 공격을 할 때 당연히 남한의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기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하 깊은 곳이나 바닷속에 숨겨놓겠죠. 이렇게 살아남는다면 신속하게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이 깊숙이 숨어 있는 남한 내 전술핵 무기를 파괴하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남한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는 핵 잠수함과 전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핵 잠수함이죠. 핵 잠수함이 남한 영토 내에, 영해 내에 항상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폭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수함과 전폭기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이동시켜야 되는. 그리고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장거리죠. 장거리에서 발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전술핵 발사, 즉 보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